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점점점 이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사상 최대 적자 웃지 않은 손정희 회장인데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뉴스가 이번에 크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소프트뱅크가 대한민국 기업과도 관련된 게 있죠. 뭐 한국 사람 잘 아는 쿠팡부터 해가지고 벤처라든지 은근히 관련된 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행보가 대한민국 사람에도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사상 최대 적자를 팍 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도. 드디어 저 또정이, 손정이, 내 저 볼 때부터 뭔가 이상했었어. 저 트위터에서 그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PCR 검사부터 해가지고 저 인간 저거 쓸데없는 말 하더니만 내 저럴 줄 알았어부터 해가지고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뭐 비난을 하던지 아니면 뭐 뭔가 좀 평소부터 뭔가 의심쩍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잡았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비난 여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결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원래 같으면은 그렇죠. 이 손정희 회장이 항상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을 하는 게 이 손정희 회장의 전매 특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정희 회장이 이번에는 상당히 거의 무표정으로 뭔가 좀 이러한 표정으로 발표를 좀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죠. 일단은 이 소프트뱅크의 뉴스입니다. 2019 회계연도 적자 11조 원. 한국 뉴스네요.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소프트뱅크 창사 이래 최대 적자폭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위에도 위기의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지분 매각 14조 원 조달 이래가지고 뭐 적자가 크다. 갖고 있는 그 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현찰 총알도 막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이게 일본에 보도된 내용을 한국에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논조입니다. 정말 소프트뱅크 이번에 위기다. 엄청나게 큰 적자를 냈다. 이랬는데 자 도대체 어떤 결산이었길래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한국 여론에서 난리를 치냐 일본 여론에서 난리를 치느냐 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프트뱅크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지금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소프트뱅크 그룹이 발표한 이 결산 설명회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평소랑 다른 결산 설명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손정희 회장이 상당히 쇼맨십이 강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큰 이제 행사장에 딱 모아두고 있잖아. 스티브 잡스 멘치로 여기 이제 딱 마이크 꽂아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약을 파는 방식이 원래 손정희 회장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뭔가 좀 재미있잖아. PPT가. 그렇죠. 좀 이제 웃긴, 약간 위트적인 것도 이 이제 결산 설명에 파워포인트에 넣어가지고 했던 게 원래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주총회 뭐 결산 발표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계죠. 손정희 회장이 뭐 프로젝트 앞에 딱 서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 물론 이 소프트뱅크 적자에도 주목을 했지만 어디에서 주목을 했냐? 예, 손정희 회장이 저텐션이다. 시중일관 표정이 무표정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손정희 회장이 여유가 없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분명히 소프트뱅크 그룹의 결산 설명인데 첫 장부터가 1929년 세계 대공황 팡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번 결산 이미 이제 좀 뭔가 안 좋다는 걸 암시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뉴욕 다우의 평균 주가가 381달러에서 41달러로 약 10분의 1이 됐다. 3년간에. 그리고 그 다운된 거 10분의 1이 된 주가가 25년에 걸쳐서 겨우 복귀가 된 거다. 1929년부터 1954년까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갑자기 대공황이. 아니 무슨 소프트뱅크 결산 내용인데 무슨 미국 경제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이걸 왜 뜬금없이 내는 거야 이거. 그치 성조기를 딱 보이면서 그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밑밥을 깐 거야. 즉 뭐다? 대공황은 이 코로나랑 임팩트가 같다라고 손정희 회장이 이제 암암리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떡밥 뿌리기 그죠? 떡밥을 딱 뿌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적 감염자 수 전 세계 453만 명 당시네요. 이게 5월 중순에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행의 영향, 여행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91% 급격하게 줄었다. 자동차 산업 또한 뭐 중국, 미국, 유럽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침체기다 지금. 자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영향도 80% 줄어들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노동시장의 영향 세계적으로 전 노동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27억 명에게 이미 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영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불황입니다. 엄청나게 불황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부터 해서 뭐 음식점 뭐 지금 노동 다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위기는 미증유의 위기가 떴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나올 소프트뱅크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파워포인트를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맞아. 맨 위에 게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 파란색이 2019년도입니다. 매출은 늘었어요. 1.5% 2018년도에 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영업이익 2조 영업이익이었는데 마이너스 1.3조 영업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3.4조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거예요. N1. 이거 이제 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018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마이너스 34조 정도를 쳤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팡 치고 나오는 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소프트뱅크 이번에 결산 설명회 시작합니다. 손정희 회장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번에 당장에 마이너스 대한민국도 13조 빵 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주주들이 이제 거품을 물고 이제 실려 나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 주식 돌려내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세계 대공황에 맞먹는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착하세요 라고 밑밥을 깔아두고 이걸 숫자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계 얘기도 나왔구나. 자동차 업계, 그 음식점이라고. 그렇죠.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다 힘들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소프트뱅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다 힘드니까 우리가 숫자가 나쁘다는 것도 결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계가 지금 힘들다. 이 말을 말하고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의 내부인데 2018년도에 초록색이 소프트뱅크라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통신이랑 야후재팬 그게 소프트뱅크인데 거기는 한결같이 이익이에요. 작년에도 대한민국 돈 8.5조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도 9.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소프트뱅크는. 그런데 누가 문제냐? 그렇죠, 여러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문제를 낸 겁니다.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 19조를 꼬라박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본업, 통신업이랑 야후재팬 같은 IT 산업은 이번에도 호조였어요. 올해 오히려. 잘 나가. 2019년도에도. 그런데 그렇죠. 음한데 돈을 투자를 한다고 꼬라박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88개사를 딱 볼 때 어디에 눈이 제일 먼저 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얘한테 눈이 먼저 가죠. 쿠팡. 쿠팡이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그죠? 쿠팡이 딱 박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유명한 이 우버.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문제를 야기한 여긴 왼쪽에 있는 위워크.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줬죠. 예, 그래가지고 총칭 이 88개 이 친구들 때문에 잘 나가던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이제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막 부각이 됐지만 지난번 결산 때도 여기 있는 이 위워크란 친구 때문에 한번 사단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 왜? 그때는 위워크 말고 나머지는 좀 그나마 좀 돌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요소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이 위워크, 우버부터 해가지고 그랩도 마찬가지. 작살이 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뭐 여행 관련도 여기 있거든. 클록이라는 거. 기존에는 위워크 하나였는데 불안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번에. 그래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비전 펀드에 투자한 그 손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소프트뱅크 이거 뭐 회사 전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손정희 회장님 이거 비전 펀드 처음에 이거 나갈 때는 이거 솔직히 전세적으로도 호황이고 이거 뭐 돈 좀 투자해가지고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에 돈 좀 투자하면은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투자한 그 이상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리턴을 얻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인데 이미 뭐 돈은 뿌려놨잖아요 손정희 회장님. 그러면은 이 88개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이 88개 중에
15개 정도는 운명을 달리하실 것 같다. 즉 뭐다? 실패할 것 같다. 60개 정도는 대충 평균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럼 나머지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손정 회장이 봤을 때 변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88, 대충 90에 15개라고 하면은 이게 뭐 6분의 1 하다 보니까 대충 뭐 1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6%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나머지는 중박을 치거나 아웃이다.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조마조마할 거야. 15개는 아웃인데 거기에 몇 개 들어갈까? 15개는 떡상이라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나? 아니면은 그냥 뭐 60개 정도는 대충 그냥 고만고만 할 거다 이런 말 하는데 고만고만한 거에 몇 개 들어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정 회장조차도 이번에 확실하게 어디가 잘 나갑니다. 어느 기업이 잘 나갑니다. 어디가 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난 미국의 대공황 사태에 맞먹는 전 세계적인 경제 쇼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소프트뱅크 그룹조차도 어찌 보면은 영향 피해를 얻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잘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더욱더 이제 뭐 일본 여론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하죠. 뭐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선생님 제가 뭐 가방이라도 들어드릴까요? 구두라도 닦아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론도. 그런데 투자를 한 게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러다 보면은 내 저럴 줄 알았다. 내 저 손정이 저거 투자할 때부터 뭔가 좀 도박 기질이 있고 말이야. 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았어. 봐. 저 보니까 이거 뭐 이번에 곤두박질 쳤잖아. 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여러분 보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유명인 투자자로는 어찌 보면 숙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말이 많은데, 뭐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이 비전펀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명을 막 해놓은 거예요. 막 써놨는데 항상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무리. 신형 코로나의 세계적 확대. 코로나가 전 세계적 위협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돈을 받지 않고 무이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 키트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고글, 뭐 N95 마스크, 페이스 실드, 방호복부터 해가지고 소프트뱅크는 이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미 어려우니까요. 비전펀드가 투자한 유니커 기업들의 과제, 코로나 상태에서 매출이 줄어들어요. 뭐 프리시프 뭐 안 좋아. 뭐야 이거?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유니콘이에요. 좀 이거 왜요? 유니콘이에요. 이게 비전펀드가 투자한 그 유니콘 말이잖아.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그렇죠. 화이트. 이거 뭔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 절벽 같아 보이네요. 그죠? 뭔가. 나도 순간적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바닥 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있던 거지. 이게 바로 코로나의 계곡이죠. 코로나의 계곡. 나우시카도 아닌데 말이야. 그치? 유니콘들이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길이 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니콘들이 이게 딱 생겼어. 코로나의 계곡이었는데 우리 유니콘들은 도약을 하는 거야. 유니콘의 계곡이 하면서 날개로 날아오른다 이겁니다. 이거 유니콘이라서 이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지금 이 구덩이 있는 유니콘들에겐 꼬라박는 게 아니야. 날기 위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기가 막히네, 그죠? 분명히 여기서 날개가 안 보니 갑자기 날개가 생긴 것 같은. 착각 같네요. 이거 위험한데. 지금 내가 보기엔 잠깐 얼굴이 지금 바닥에 막 닿았어, 지금. 땅에 헤딩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네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1929년 뭐 세공항 후부터 당시 이제 신산업, 신기술들이 이제 공항에서부터 경제를 부흥하는데 도움을 줬다, 회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형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에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견인할 것이다. 푸드 딜리버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의료, 온라인 회의, 정보 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소프트뱅크 그룹. 즉 아까 말한 이 기술들이 있잖아. 이 기술들, 푸드 딜리버리 왠지 우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거 소프트뱅크 관련 기술이 있죠. 온라인 교육도, 온라인 회의도 마찬가지야. 이거 즉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이 신형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는데 언젠가는 견인할 것이다.
경제 회복에 기여를 할 거니까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결산 설명회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결산 발표회 이 자료 보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약 하나는 기가 막히게 팔죠. 항상 그러네. 스토리를 짜오는 겁니다. 결산을 어. 손정희 회장은. 예. 프레젠테이션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떡밥 암시를 하는 거잖아. 왜 처음에 세계 대공황을 딱 내면서 아니 뭐 소프트뱅크 그지 그룹 얘기하는데 야 예전에 과거에 대공황 얘기를 왜 하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공황 때 이렇게 회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비전 펀드 기업들이 기여를 할 겁니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딱 해놓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각종 전문가들 여론 매몰차게 칩니다. 당장에 이 소프트뱅크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걸 했냐면은 자 지난 3월 달이네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5천억액을 집어넣는다. 지난 3월 달에도 이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프트뱅크 주식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서 점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손정희 나와가지고 회사 돈으로 주가 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식이 올라간단 말이죠.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어쩌면 호재죠. 자사주 매입이란 건 그 회사에. 그래가지고 약을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V자로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3월달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3월 달에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160억이에요. 즉 뭐다? 5천억엔 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쓴 돈은 160억이에요. 왜냐면은 1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발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사겠네?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저점에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발표만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주가가 싹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 3월 달에는 상태를 봤지만 4월 달에는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돼? 또 주가 매입을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왜? 여유가 없었거든. 소프트뱅크 4월에 자사주 매입 2,346억엔을 들어갑니다.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5천억엔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반등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올라가죠. 그런데 미비했어. 미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때 4월 달에 돈을 더 넣어가지고 팍 매입을 시킵니다. 2,346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약 2.3조 정도 되겠네요. 이미 그렇게 돈을 넣었어요. 4월 달에만. 그런데 이번에 결산에 숫자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도쿄 증시 5월 18일이요. 5천억 엔의 자사주 매입을 한 번 더 한다고 발표 친 거예요. 이번에 또 손정희 회장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가방을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회사는 실적은 안 좋아. 실적은 안 좋지만 어쨌든 주주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뱅크는 계속 자사주를 사들이는 발표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투자가 가능할까? 어디서 총알이 나올까? 라고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자료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소프트뱅크의 결산 이 차트 있잖아요. 야 여기 보면은 쓱쓱쓱 내려가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2018년도 결산에서도 초록색은 흑자야 있어서 그리고 2019년도에도 초록색은 흑자야. 누굽니까 여러분? 통신 그 다음에 야후지에펜을 갖고 있는 본업이에요. 본업 회사가 돈이 총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는 진짜 돈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총알이 소프트뱅크 그룹 자회사에 있는 통신사의 총알이 모회사 그룹의 주가 방어에 쓰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소프트뱅크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2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이게 일본어로는 오야코 상장이라 하거든요. 모회사랑 자회사가 둘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비전 펀드부터 해가지고 통신사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입니다. 자회사예요. 이 소프트뱅크 주식회사는 통신사랑 야후재팬 그거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야. 소프트뱅크 회사는. 그러니까 이쪽 주주 통신사를 갖고 있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번 소프트뱅크 그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통신사는 계속 흑자야. 잘 나가. 소프트뱅크 뭐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계약도 많이 해줘. 야구재팬도 괜찮아. 잘 나가. 그런데 주가가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왔다 갔다 이래요.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 왜? 모 회사의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거든. 거기에 돈이 다 가거든. 총알이 다 가. 통신으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로 실패한 그쪽에 땜빵 하는데 자사주 매입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자회사는 단순하게 소프트뱅크 모회사,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금 조달만 하려고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총알만, 현금 총알만 딱 뽑으려고 상장한 거 아니냐. 돈만 투자자들에게 뽑아가지고 모회사의 주가 방어에만 돈을 쓰냐라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모회사, 자회사 상장을 같이 하는 그룹은 비난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많이 해소하는 추세에만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라든지 기업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해소하는 편인데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잘 들고 있는 알리바바 주식까지 1.25조 엔, 우리나라 돈은 12조 원 가까이를 현금화 시키는 거야. 아니 알리바바는 가만히 놔두면은 가치가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그 알리바바 있잖아. 그거 점점 커진다는데 인구가 엄청 많다는데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더 갖고 있지. 그것까지 이제 팔 정도예요. 왜? 여유가 없어요. 총알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 통신 거정에 있는 이익. 그 다음에 알리바바 주식 매각. 이런 걸 총알을 모아가지고 자사주 매입. 그런데 돈이 넣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결산 발표 마지막 때 유니콘은 날아오른다 했어. 괜찮은. 안심하세요라 했어.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 이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돼서 투자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의 행보가. 요시.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소프트뱅크 사당체의 저자 웃지 않는 손정희 회장이란 이야기. 분명히 이 파워포인트만 보면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날아오를 겁니다. 라는 식으로 기존과 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했었어요. 하지만 기존과 다른 점은 웃음기가 없었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 하고 있는 행보 자체가 많이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비전펀드,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여러 가지 쪼매난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손정희 회장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현재의 알리바바주 매각, 그 다음에 자회사인 소프트뱅크 통신사의 이익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가 방어를 하는 데 쓰고 있는 현재 소프트뱅크의 현 실정.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엄한 데 쓴다. 저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손정희 회장을 걱정하는 것만큼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맞아. 저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 걱정을 해야지. 누구 걱정을 해? 그죠?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라는 그룹이 아까 비전펀드에 나오는 뭐 대한민국과도 관련된 그룹이 몇 개 있잖아요. 특히 쿠팡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기업의 쿠팡 이츠, 뭐 쿠팡의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그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소프트뱅크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야 소프트뱅크 간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너무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선생님들 듣고 싶은 것은 이거잖아요. 마지막 이걸 얘기해 주세요. 소프트뱅크 주식 사면 돼요. 쿠팡 주식 사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